네, 오늘 싱글 오일 감정편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멜리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멜리사의 키워드는요, 압도, 그다음에 긍정 키워드는 해방이라고 해요. 이 멜리사 보면은요, 좀 그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민트, 멜리사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잎의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모양이 살짝 다르고 만져보면 향이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데 이 멜리사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레몬밤이라고 불러요. 아, 레몬밤 들어보셨죠? 네. 레몬밤인데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약간 잎이 널찍한데 보통은 애플민트처럼 약간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시중에는 있어요. 근데 그런 애플민트랑은 다른 건가요? 그쵸, 애플민트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플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트 계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 멜리사 같은 경우는 레몬밤이라고 불리는 그 음, 허브에서 추출을 하고요. 이 멜리사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가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레몬 향이 나긴 하지만 이 오일이 왜 고가냐면 배자마자 바로 하지 않으면 성분이 날아가요. 그 유효한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이 특히 빨리 날아가는 애기 때문에 얘는 배자마자 바로 추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왜 한창 유행했었죠. 레몬밤 왜 가루 팔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유효한 성분들이 이미 날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건조돼 있고 이랬을 때 상태를 보시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압도, 압도라는 우리 한국어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압도당하다. 떨 때 표현을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인데 그냥 스트레스 말고요. 연속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감당을 못하고 뭔가 압도당하고 있다. 어딘가로 뭔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감정이 들 때, 그때 압도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뭔가 아예 어떤 거냐면 이 압도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음, 압도당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막 뭐 있고 일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멜리사를 향을 맡았다 했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건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압도당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위에서 짓누르는데 아, 위에서 짓누르는 것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내가 지금 기억해서 표현을 하자면 인디아나 존스 혹시 다들 보셨어요? 저 인디아나 존스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 데 가면 광산 같은 데 가면은 막 뭔가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딘가 갇혀 있고 막 어딘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압도당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나오는 에너지를 주는 거에 이 멜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게 뭔가 그런 데를 뚫고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러면 뭔가 되게 밝고 환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멜리사 향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는 거를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거 볼게요. 미르. 미르는 수지죠. 각, 미르 나무에서 추출하는데 이게 어디서예요? 수지라고 해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에서 이렇게 방울방울 송질처럼 나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얘는 조금 점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르 오일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요, 뚜껑을 잘 닦고 닫지 않으면 이 오일 자체가 왜 우리 보통 오일 뚜껑 할 때 위에 거의 잘 안 닦고 뚜껑 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굳어가지고 뚜껑이 안 열려. 이거는 약간 그 굳게 하는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오일 자체가 좀 되직하다.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도 좀 묵직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부정적인 걸 봤을 땐 애착 결핍을 나오고요. 긍정에는 건강한 애착인데 여기 뒤에 보면 어머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결핍 또는 애착 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는 또 따로 있고 엄마 아빠 유대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애착 결핍은요. 어떻게 생길까요? 보통 이렇게 TV에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애착 결핍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결핍? 서로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결핍이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걸로 기인할 수 있을까요? 애착 결핍이 생기는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간단하게는 뭐 애정 표현 같은 거 잘 안 하고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가족인데도 너무 묵뚝뚝하게 대하고 무심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뭐 하다못해 요새는 뭐 저기 밥도 안 줘갖고 애 굶어 죽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는 그렇죠. 유기도 크게는 뭐 부정적인 쪽으로는 그쪽으로 가지만 저기 우리들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아. 세대적으로 부모로부터의 그런 애정 표현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받고 자라고 그래서 조금 그런 애착 결핍하고 애정 결핍하고도 약간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통하기는 해도 약간 틀려요, 성격이. 상담 심리학과를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 네, 그 심리 상담으로서의 애착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요즘에 공부하시죠? 고착 그 결핍이 예를 들면은 그 직장에 다니는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가 그 뭔가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돌봐야 될 그런 입장에서 아이를 누군가에게 그 양육자에게 띄워놓고 가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고착 관계 결핍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문 선생이 얘기한 것 같고 그런 계통이 이제 그런 쪽이고 애착 관계는 조금 더 좀 심도가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이라는 면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애정 결핍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이 뭐 애정 표현을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주워온 아이인가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의심이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고착의 결핍 관계는 이제 아이가 원할 때 부모가 그러니까는 뭐 양육자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입양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애착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한번 특히 근데 처음에 입양됐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왜 하얀되고. 또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려졌다거나 그런 맞아. 느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도 그거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고 이제 또 뭔가 버려졌다는 느낌? 유기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면 애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찾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렸을 때 나오는 것들 또는 이제 그 학대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대의 경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이유 없이 맞았다거나 뭐 이러는 것들도 인해서 그 어머니와의 애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해도 이 그 뭔가 아이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교감 같은 게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르 같은 경우는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자궁 강장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 예수가 선물을 받았던, 그러니까 예수라기보다는 그 가족이 선물 받았던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오일이었잖아요. 하나는 프랑킨센스, 하나는 미르였고, 그 다음에 황금이었잖아요. 이 미르 같은 경우는 과다출혈을 막아줘요. 자궁을 강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굉장히 중요한 오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궁을 강화시킨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집을 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라던가
그런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미르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착결핍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맡으면은 그게 없어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 미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랑 감정적인 것도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버비테 볼까요? 아버비테는 부정적인 거는 과도한 노력, 긍정은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나만 과도하기도 한데 고독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추구하고서 꾸준히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 부정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강남 가면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뭔가 1인 피켓 시위 들고 계시는 분들 또는 뭔가 대기업과 투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자기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의 것까지도 자기가 막 과도하게 얹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는 것보다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해야 돼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뭔가 고집도 있고 약간 아집이 생길 수도 있고 남들 말을 조금 기울여 듣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지금 말했던 그런 투쟁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거를. 그게 난 거지, 보통은.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아버비테는요, 뭔가 조금 너무 긴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항상 긴장되어 있고, 누군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심호흡도 하고, 긴장을 풀고, 이런 그 삶이 흘러가는 곳을 신뢰함으로써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버비테 오일 같은 경우는요, 생명의 나무라고 해요. 인디언의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무가 쓰러져도 100년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편안해지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게 약간 어떤 향이 나냐면 맡아보면 그 니스라 그러나? 네, 우리 광택제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얘가 사용하는 데가 그런 가구 광택제로도 써요. 굉장히 고급 가구의 광택제로도 쓰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의 평화도 필요하죠. 마음속에서 투쟁을 벌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벌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평화롭게 유지하게 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외면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의 평화를 포커스로 맞춰서 이 아버비테의 향을 좀 맡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아직도 맡아도 이거는 약간 니스 향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사이에서도 조금씩은 저도 향이 이제 나무 향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 향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향이 뭐 있다는 거? 크게 이제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벌어지지 않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굳이 마음속에 투쟁을 벌일 일이 크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향이 별로 끌리지 않고. 끌리지 않을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깊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향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죠. 선택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필요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이런 향을 권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싫다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향에 대해서 크게 저기 하지 않는데 내가 싫은 향을 맡으면서 평화를 누릴 필요는 없거든.
비슷한 그런 오일들이 많으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평화를 누리는 향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고, 정말 진짜 자기의 투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향을 먼저 권해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 향을 맡고 안정감을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일에 대한 특성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갈게요. 16번째는 바질이에요. 우리 바질 페스토 하는 그 바질. 네. 얘는 약간 좀 보면은 이제 입이 좀 작은 거는 그 피자에 올려 있어도 괜찮은데요. 입이 큰 건 약간 시금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보면은. 지금도 그림 보면 약간 시금치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있어서 서양에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집중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우리가 집중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질 있었고, 페퍼민트 있었고, 로즈마리 있었고, 그다음에 레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적인 거는 어떤 걸 얘기하죠? 앞에 보시면 화면에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정신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에너지 소진. 스트레스로 에너지 소진. 그러니까 제일 정신적 스트레스,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는 애들이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국가고시 보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취업 준비생들, 이런 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사람들 군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바질 향은요, 정신에 활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쓸 때 어떻게 해요? 그 수험생 블렌딩 만든다고 하실 때 바질하고 이 뭐 페퍼민트, 레몬, 로즈마리 이런 거를 쓰는데 그중에 바질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 좋아요. 아웃풋이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넣은 거를 잘 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 바질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제가 한번 실패한 경험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험에 앞서서 이 향을 맡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얘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 잠깐만요. 통화하시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부터 해야 돼요. 1년 전부터 최소. 못해도 6개월 전부터. 왜냐하면 이 향이 이제 자극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극하는 게 너무 세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세서 향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방울 넣는데도 그게 굉장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수험생한테 초창기에 공부 맨 처음 했을 때 바질하고 로즈마리랑 페퍼민트, 레몬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걸 발향해봐라 했는데 수능 얼마 안 앞두고 했다가 울렁거려서 싫다고 딱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향을 좀 맡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시간 텀을 두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질 향이 익숙지 않은 향이에요, 우리한테는. 맞아요.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특히 오일로서의 바질은 더 익숙치 않아서 이게 순환을 굉장히 잘 시키는 거잖아요. 활력을 준다는 건 부스터를 엄청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를 부스터를 시키는 거는요. 우리가 선풍기를 돌려봤을 때도 야구로 했을 때랑 강으로 했을 때랑 이 바람 속도랑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 바질을 쓰면 약간 강선풍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 맡아봐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바질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꾸 집으로 오라 그래. 그래서 나는 모르는 향이 너무 많아. 이제 네.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런 바질향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수업하거나 뭘 할 때 이런 거를 조금 한두 방울 해놓으면 저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좋더라고요. 바질만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수업하거나 뭔가 할 때 이렇게 향을 해놓으면 집중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바질 향이 세기 때문에 얘는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오일들의 향을 다 이렇게 이겨먹는 애들이라서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왜
네. 취업생들한테 아니 저기 수능 준비생한테 할 때 네. 오일이 어떤 거라고 페퍼민트 바질 또 어떤 거요? 레몬, 로즈마리, 레몬. 레몬 로즈마리. 나도 그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질은 아웃풋이라고 했어요. 밖으로 내놓는 거, 표현하는 거를 할 때 도와준다. 그러면은 인풋에도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풋은 페퍼민트하고 레몬이에요. 페퍼민트하고 레몬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공부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의 얘기를 하고요. 바질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 그거를 다시 소화해서 밖으로 내보낼 때 하는 것이 바질이고요. 그럼 로즈마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로즈마리는 끈기 있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활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페퍼민트도 활력 주는 거고, 로즈마리도 활력이고, 뭐 바질도 활력인데, 그 활력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레몬이나 페퍼민트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바질까지 해주는 게 좋고요. 내가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로즈마리까지 넣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읽는 거는 인풋, 글을 쓰는 것은 아웃풋, 그걸 지속시켜주는 건 로즈마리.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블렌딩 해가지고 쓰시는 것, 한 번에 쓰시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로 같은 거, 에너지를 조금 증가시켜주고 부스터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바질이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샌다로드. 샌다로드는요. 부정은 물질주의적이고요. 긍정은 헌신이에요. 과연 이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종교인은 좋지. 그치.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게 그냥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했을 때 이게 물질주의적인 게 나쁜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주의적이라는 거는요. 집착을 얘기를 해요. 명예욕. 그 다음에 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안 하고 그게 과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자면은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여기에만 몰빵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죽다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시죠. 헌신해. 헌신하죠. 센타로드를 맡는다고 그렇게 헌신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뭔가 생에 뭔가 끝을 갖다 오고 나면 아 이런 건 다 소용이 없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기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헌신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점을 잘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주는 거고 이 샌다로도 종교적인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일들, 아버비테도 종교적인 오일이고 샌다로드도 종교적인 오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르도 당연히 종교적인 오일이겠죠. 이런 오일들의 특성은 안정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 나무에서 추출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교적인 오일이라는 거는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그 더 높은 차원과 연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신론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종교적인 오일들이 그런 것들을 연결을 많이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샌다로드, 지금 이 샌다로드는요, 인도 샌다로드예요. 인도 샌다로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출하는 것도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남발된 오일 중에 하나라 베티버도 그랬었거든요. 베티버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고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수확량이나 특히 나무 같은 이 샌다로드는요.
전체를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뿌리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예 한번 사용하면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잘라놓고 더 자라게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를 조절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추출하는 것들이 이제 이 오일도 좀 고가의 오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런 오일들, 지금 말했던 미르나 아버비타나 샌다로드 이런 오일들에는요, 어떤 화학적인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문쌤? 어떤 화학적인 거? 네. 테르펜 중에 1번 모노테르펜, 2번 세스키테르펜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세스키테르펜이겠죠? 네, 그게 세스키테르펜. 안정. 뇌의 안정과 관련된 거는 세스키테르펜이고요. 예전에 한번 화학 한번 했을 때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키고요. 그다음 세스키테르펜은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안정시키는 거에 들어있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타임 오일. 타임 오일 본 적 있으신 분? 저요. 네, 문쌤. 오일? 네.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타임 오일향 얘기하시는 거야. 타임 물어본 건데 여기 타임 모양 보셨죠? 이거 보면은요, 제가 항상 설명하는데 그 조금 멀리 가는 카페 있잖아요. 산속에 있는 카페들에 스무디 같은 거나 아니면 에이드에 꼭 들어있어요. 타임이. 이렇게 해서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런 그 식물은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문쌤 얘기하신 것처럼 타임 오일 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또 갑자기 화학으로 가지만 페놀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했을 때 타임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 오일 같은 경우는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다 죽여요. 그거는 이제 논문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도 요걸 틀어주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 이제 하기 전에 벽지 바르기 전에 요걸 엄청 틀어놨었어요. 이 타임의 부정적인 감정은요, 감정적인 속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 한국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화가 많은 사람들을 감정적인 속박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옥스포드 대사전에 한국어 기재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아세요? 화병. 그쵸? 화병. 아줌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 여자들, 아줌마들이 와서 상담하고 하면서 화학 클리닉이라는 그런 게 한 생겼대요? 분야가 따로 생겼다고 할 정도로 벌써 오래전 얘기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되는 거 최근에 눈치 들어갔대요. 아줌마 뭐 이런 것들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화와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정에 묵혀두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죠. 그 레몬그라스가 정체된 에너지를 이렇게 정화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얘는 정화시킬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인 거예요. 감정이 너무 오래돼서 묵어 있어가지고 이게 덩어리진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몬그라스는 정화를 시키는 정도면은 그냥 환기로 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해보면은 이게 환기로만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굳어 있거나 딱딱하거나 뭐 덩어리져 있거나 이런 것들,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타이몰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히 유독한 감정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뭐 증오나 격분,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화의 최고치들 있죠. 극, 대노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감정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에 타임 오일이 사용이 되고 이런 타임 오일을 맡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풀고 화를 쌓아두는 것보다는 풀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것 중에 한도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의 그런 그 특유의 감정 중에 정, 화, 그다음에 한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감정적인 속박 중에 하나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한창 오징어 게임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나오는 게 뭐예요?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런 것들도 그 감정적인 속박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거와 관련된 거라 볼 수 있어요. 오래되고 정체된 감정. 이게 워낙 옛날부터 차별을 받아가지고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자이니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감정들이 많겠어요. 이런 감정들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왜 네. 외국 그 요리 유튜버들 중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빵이니 뭐 이렇게 뭐 자기네 감자 요리니 계란 요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타임을 이렇게 맞아. 맨 끝에 이렇게 쫑쫑쫑 썰어 갖고서는 이렇게 많이 올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거다, 그지? 그럼요. 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얘가 아까 말했듯이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네 그 사람들도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싸워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은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쓰게끔 뭐가 없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생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늘 많이 쓰잖아요. 마늘, 그치, 그렇지. 마늘. 마늘 마늘 많이 쓰는 이유, 우리 모든 요리에 마늘 들어가잖아요. 맞아. 파 마늘. 그런 것도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 근데 것 사실은 한식에는요, 깨소금하고 저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아. 참기름이 지금 그 깨소금, 타임하는 참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임이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참기름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아, 세상이. 그리고 고추, 깨소금을 넣어야지만 맛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의 음식에서는 그게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 같은 경우는 외국의 요리에 다 올리는 것처럼 한국은 참기름을 둘러야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느낌을 맞아. 네. 볼 수 있어요. 맞아. 네, 베르가모 볼게요. 베르가모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라임처럼 생긴 것 같은데. 라임인데 유자 같은 라임이라고 보면 그 파란 유자 같네, 파란 유자요. 파란 유자, 뭐 이렇게 아직 익지 않은 유자 같은 느낌인데 잘라보면 또 안은 라임 색깔인 그런 느낌이죠. 너무 예뻐. 그죠? 네. 이건 신가? 혀? 보기만 해도 침이 찍 나와. 네. 맞아요. 시트러스 계열들은 다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딱 보면은 침이 엄청 막 그 애기들 침 나오듯이 질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네. 베르가못의 부정적인 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건 자아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이제 남을 맞춰주는 끼면서 자기에 대한 것들을 좀 숨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거는 베르가못 오일을 사용하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는 것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있고 하다 다 있으시잖아요. 뭐 저는 자녀가 없지만 하다 보면은 아이에 대한 거 다 알잖아요. 애가 울면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잠투정을 하는 건지 뭔가 그 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들을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옹알이 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 능력은요. 이 아이에 대한 빅데이터예요. 아, 얘가 시간이 이 시간쯤 되니까 얘가 배가 고플 테니까 내가 얘한테 밥을 줘야 되는구나. 또는 얘가 이제 뭐 기저귀 갈 때가 됐으니까 갈아줘야 되는구나. 또는 잘 시간이라 얘가 잠투정하네 라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보면서 메타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요즘에 핫한 메타인지 같은 걸 나타내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똑같아요. 내가 어떨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를 사랑하거나 내 자아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어떨 때 배고파가지고 내가 짜증을 내는지, 배부르면 어떻게 기분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메타 인지를 높이는 거를 이 오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게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이가 나한테 주는 만족감과 행복과 뭔가 줘요.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호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한테 가치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대한 가치 추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제가 해본 바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할 때 특히 베르가못 향을 많이 맡으면 도움이 돼요. 수용하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번째는 베티버예요. 베티버는 남성 향수에 많이 들어가고요. 부정적인 건 회피. 회피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남하고 싸워서 피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랑 뭔가 부딪히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과의 감정을 풀지 않고 피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게 베티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티버는 뿌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뿌리만큼 뿌리를 우리가 이 뿌리 오일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나의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는 오일이 이 베티버예요. 베티버는 발향해 보시면 조금 흙냄새 같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뿌리에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는 측백나무. 딱 보면 측백나무죠. 사이프러스의 풀은. 여기에 사이프러스의 부정적인 거는 완벽주의예요. 뻣뻣하고 경직되고 막 노력하고 막 항상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완벽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이프러스를 하면요 유연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연성 같은 것들도 있고 걱정도 좀 놔두고 우리가 그 조격소금 할 때 넣잖아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이 잘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좀 버릴 수 있게 지나치게 막 걱정하거나 긴장하는 걸 좀 풀어줄 수 있게 하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저. 진저도 뿌리 오일 중에 하나죠. 부정적인 건 무력감이에요. 긍정적인 거는 완전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력한 거는 위가 안 좋으면 무력해질 수 있어요. 아시죠? 위가 안 좋으면은 만사가 귀찮고 뭐 하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이 진저 오일이 위에 굉장히 좋아요. 소화 기능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력감에 빠졌을 때 이 오일 향을 맡거나 뭐 생강청 같은 거 우리 타서 먹잖아요. 몸 따뜻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력감이면 그냥 우리 집의 표현으로 하자면 늘처근하게 저희 외할머니 표현을 하면 늘처지근하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따뜻하고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고요. 이게 신체적인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다멈은요. 이거 보시면 잘 모르시죠? 보세요. 이것도 외국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C예요, C. 그 생강과의 C라고 그러죠. 생강은 아니고 생강과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지금 보신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도의 분노. 그러니까 왜 요즘에 자동차 뭐 이렇게 그런 거 나는 경우 많죠. 앞에서 빵 했다고서는 갑자기 막 내려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막 부시고 아이 있는데도 막 위협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서는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카다멈 향을 맡으면 이제 균형을 가지게 하고 절제시켜 주는 거. 그 분노를 이제 터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끈을 우리가 놓는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전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 카다멈 오일을 조금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한국에는 없지만 어쨌든 뭐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스피어민트예요. 스피어민트는 저기랑 다르죠. 페퍼민트보다는 순해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만져보면 페퍼민트 향이 마일드한데 여기서 오일로 되어 있잖아요. 발향해 보면은요, 얘도 굉장히 적게 넣어야 돼요. 제가 한번 발향해 봤는데 2방울 넣었더니 모든 다른 오일들을 다 상쇄시키고 자기 혼자만 내가 스피어민트요 하고서는 온 공간을 가득 채워줬어요. 스피어민트. 엄청 강해요. 얘네가 다른 오일들 향을 이겨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넣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피어민트 같은 경우는요, 대중연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 있죠. 야,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애들 막 주변에서 대답하라고 시켜도 막 말을 조그맣게 하고 막 계속 먹고 이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료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약간 무대의 매너가 좀 생기게 도와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피어민트. 맡아보면 정말 스피어민트 껌향 그대로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래서 스피어민트가 이런 향이었구나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의 그런 내면의 명료함을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소통을 좀 잘하고 싶다 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했던 라벤더와 이 스피어민트도 같이 발향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명료하게 자기를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스피어민트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더우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